안녕하세요. 최유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북한의 위협을 감시할 공중조기 경보기 통제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의 기업에서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이 때문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1월 해당 업체들에게 제안 요청서를 보냈으며 국내 기업으로 대한항공과 LIG네스원이 입찰에 참가하고 해외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2027년까지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면 공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4대의 조기 경보기 전력에 더해서 4대를 추가로 도입해 완료할 수 있어 한반도 전역을 물샐 틈 없이 감시할 수 있어 공군력을 크게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의 주의소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공중조기 경보기는 공중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군에게 유리한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어 군사 강국들이 전력 무기로 대지중지하는 무기체계이며 소수 국가에서만 자체 개발이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특히나 뛰어난 고성능의 레이더 기술과 이를 항공기에 통합해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전술 통신과 수십 가지 전자전 체계의 개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 국가에서만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미국은 고성능 A사 레이더를 통합한 조기 경보기를 보잉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이전에 수십 대를 도입한 나여선 조기 경보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량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세계 조기 경보기 시장은 도입 물량이 많은 미국에서 선도하고 있으며 보잉사가 개발한 조기 경보기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도 4기를 도입한 P4의 조기 경보기가 미 보잉사에서 개발한 기종이며 2006년 1.6조 원을 투입해 4대를 계약했고 2011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4기를 완편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시작된 2차 조기 경보기 사업도 미 보잉사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비 소유 통일성을 위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보잉사 외에도 스웨덴 사부사와 이스라엘의 엘타사의 조기 경보기도 사업의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3파전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은 북한의 공군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순환미사일 전력까지 감시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위협수단에 대한 정밀 감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방에서 침투한 북한 잠수함에 대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360도 탐지 범위에서 향상된 전력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중채널 방식의 네트워크 전술통신이 가능하도록 요구해 아군의 전투기뿐 아니라 해상에서 움직이는 전투함과 시상에서 구성된 방공 자산과 직접 연결을 통해 수십 가지의 통신망의 정보를 뿌릴 수 있는 고성능 네트워크 전술 통신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거리 탐지 능력뿐 아니라 아군 관절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그동안 4기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24시간 365일 감시 자산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우리 공군 전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2년이 흐르면서 전략 자산인 조기 경보기에 대한 효용성이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던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운영하는 A-50 조기 경보기가 S-200 대공방어 미사일에 추락하면서 4,500억 원짜리 전략 무기를 러시아가 손실하기도 했습니다. 조기 경보기는 최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운영되는 감시체계라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를 속이고 침투해 사거리 내에서 격추시켰는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로서는 소량을 운영하고 있는 조기 경보기를 손실하면서 공군 감시 자산이 크게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현대전에서 조기 경보기의 존재 자체는 아군에게 상당한 능력을 제공하고 적군에게는 위협적인 전력으로 등장하고 있어 조기 경보기 도입 사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군은 4기를 추가하는데 2.9조 원을 배정하고 있어 10년 만에 1.4조 원 이상 늘어나 1차 사업 때보다 거의 100% 정도의 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의 증가는 보잉사가 개발한 P4를 염두에 둔 것으로
9일 정도로 그동안 예산이 적어 진행되지 못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보잉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게 대폭 도입 비용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잉이 공급하는 조기 경보기 단가가 추가로 상승해 미 공군에서도 골치를 썩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공군에서 도입하는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잉은 미 공군이 26대를 도입하려는 조기 경보기 사업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단가 상승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 공군은 터무니없는 높은 단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잉사와 현재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 정부가 조달하는 사업에 적절한 이윤을 추구했던 상황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오르면서 다른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미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잉사 입장에서는 민간 항공기 생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선정되고 이미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 중이며 에어포스1과 차세대 공중급유기 사업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 경보기 사업에서 고정가 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잉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조기 경보기 사업에서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했던 E3 조기 경보기를 대체하려던 미 공군의 전력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도입해 32대를 운영하고 있는 미 공군으로서는 교체 시기가 지난 낡은 조기 경보기를 2030년대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개조 개량 비용이 추가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 공군과 맺은 유지관리 비용도 크게 올릴 것으로 알려져 매년 수천억 원의 비용 인상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는 보잉사가 P4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턴키 방식의 계약을 맺으면서 운영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반대로 운영 비용이 매년 상승한다는 부작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입 예산도 2.9조 원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잉사가 개발한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사브가 LIG S1과 손잡고 연합 전선을 구축했으며 기술 이전과 저렴한 도입 비용을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엘타사도 조기 경보기를 대한항공과 협력해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으로 선정이 되면 한국에서 모두 제작해 공급하겠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잉을 제외한 두 개 업체들은 들러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근에 프랑스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브사가 개발한 글로벌 I 조기 경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프랑스는 사브사의 조기 경보기가 체급은 작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웨덴이 감시 자선으로 투입하면서 성능을 입증했다는 분석이며 차세대 조기 경보기로 도입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브사가 개발한 글로벌 I 조기 경보기는 분바르디어사의 대형 비즈니스 여객기를 기반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지다갈 염소자를 활용한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해 기존 대비 70% 이상의 탐지 거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해상 탐지에 특화된 레이더와 각종 고성능 화학체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 다양한 탐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비즈니스 여객기를 기반해 보잉사의 E7 조기 경보기와 큰 차이점이 없으며 대신 동체 폭이 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작은 공항에서도 이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운영과 예비기간을 충분히 태우고 12시간 논스톱 비행이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 조기 경보기는 보잉사의 조기 경보기보다 최신으로 2021년 말 스웨덴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도가 이루어졌으며 아랍에미레이트가 3대를 도입하고 2대를 추가하면서 수출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대략 6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최신 레이더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비 유지 비용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도입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개발한 조기 경보기에 미 방산업체의 레이더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술 이전 분야에서는 사브사가 더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브사란 프랑스에서 도입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국이 내들 도입하면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LIG 네손에서 기술 이전으로 생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개발된 임무장비 통합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제안해 유력한 후보인 보잉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보잉사의 횡포로 인해 기존에 도입한 4개의 조기 경보기도 부품 단종으로 인해 운영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 지원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부품까지도 면허 생산을 통해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보남의 전투기 사업과 대공방어 체계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첨단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서 조기 경보기를 자체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사브사가 가지고 있는 개발 노하우를 제공하면 한국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엘타사는 미국 업체와 손잡고 한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기술 이전 측면에서는 사브사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해사업청이 최근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에서 입찰을 마감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2.9조 원까지 크게 올라버린 상태에서 미 공군에게도 목리를 부리는 본사를 또다시 선택할지 아니면 국산 조기 경보기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브사를 최종 선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